저 그냥 주부입니다. 투잡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지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전업 블로그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여러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진짜 왜 다 블로그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블로그 하셔야 될 것 같아, 진짜. 대표님도 하시죠? 집이신 것 같네요. 아, 네. 저희 집이에요. 네,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 네. 집에서 간단하게 노트북만 있으면 네, 일할 수 있어요. 여기가 작업 책상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 네. 여기는 아이 책상이고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전 아침 포스팅 시작하려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네이버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글은 뭐 약간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거지만 어쨌든 필수적인 부분들이 글에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게 네, 그게 근데 이게 단순해서 A는 B다라고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맛집이면 맛에 대한 느낌은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소는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정도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들어와 있네요. 네. 블로그로 하루에 1200명 넘게 들어오신다고요? 네, 지금 최근에는 계속 5,000명 정도였어요. 평균 한 4, 5,000명 정도 지금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본인이 블로그를 안 하면서 막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제도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도전을 하고 있긴 한데 막 열심히 제가 오래되지도 않았고 블로그를 운영한 지 그리고 제가 수익화를 좀 달리다 보니까 지금 인플루언서가 아닌 상태인데도 이게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죠. 보통 인플루언서에 되게 목을 매시거든요. 근데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거. 보통 사실 평균은 한 10만원 선이라고 봐야 하는데 네, 10만원 선인데 뭐 업체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돈 되는 거 좀 다 하는 편이라서 뭐 더 작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또 20만 원 넘는 큰 건들도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벌써 일 끝나신 건가요? 네, 저 오늘 하루 한 개도 잘 안 하니까 네, 오늘 일 끝났고요. 네, 이제 저 집안일 하러 가려고요. 트렌드한 키워드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트렌드한 키워드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지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검색어를 여러 키워드 도구 툴을 사용해서 그게 얼마나 검색이 되는지, 검색 추이는 어떤지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관련된 해시태그를 뽑고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뭐 이미지 같은 거는 정보성 글은 제작할 때도 있고 상위 노출 근데 그게 핵인데 그걸 그냥 확 풀어도 돼요? 간단하게 정말 맛보기로. 결국에는 글을 내가 노출을 시키려면 약간 정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정답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아마 네이버 개발자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쨌든 좀 노출된 글들을 살펴보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잘 하고 있는 분들의 교과서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확실히 중요하죠. 조심해야 될 강의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내용을 꼭 알려줘야 되는 강의가 좋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 어차피 블로그가 독학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독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독학이 된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감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인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교도 안 다녀도 되죠. 안 다녀도 돼요. 근데 혼자 하면은 좀 더 오래 걸리는 부분들을 좀 더 저는 빨리 습득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보통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니, 블로그 유행 지나지 않았니? 너무 이제 과열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갔는데 20대 초반이죠. 초반인 학생들이 저에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블로그 써야 된다? 못 썼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블로그가 진짜 보편화된 것도 맞고 오래된 것도 맞고 포화인 것도 맞고 광고가 너무 많아서 불신인 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돈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돈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벌고 있고요. 저 사실 이제 평범한 이제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됐던 그런 경력 단절 여성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건
취미였거든요. 그냥 일기처럼.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과 저도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그냥 불린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흔히. 불린이었어요. 근데 막 진짜 일기 쓰듯이 막 써놓고 자기 만족이에요. 막 글자 수 2,000자, 3,000자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엄청 막 즐겁게 블로그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자기 만족인 거죠. 다이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일기를 쓰면 자기 혼자는 되게 뿌듯하죠. 근데 그거를 남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안내 일기라든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써진 건 되지. 근데 보통은 그 일기는 정말 나만을 위한 거고, 뭐 어떤 내 수익이라던가 이런 거 연결된다기보다는 그냥 나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블로그만 하다 보니까 뭐랄까 약간 무의미해지는, 점점. 제가 약간 남에게 보여주는 걸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더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약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나만 만족하고,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사나, 뭐 싶기도 하고, 제가 그때 막 1일 1포스팅씩 계속 했거든요. 물론 제 약간 감정의 쓰레기통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든 생각은, 이 블로그를 이렇게 꾸준히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약간 목표를 가지고, 돈도 되고, 수익도 되고, 그리고 내 감정의 그런 성장도 이루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다르게 먹게 된 계기가 있긴 했죠. 네, 어쨌든 설명을 계속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유행 지났잖아. 라는 건 사실은, 옛날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였고, 근데, 현재도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잘 벌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레드오션이다. 블로그도 레드오션이다. 뭐 음식점도 그렇게 따지면 레드오션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때요? 잘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인, 이렇게 네거티브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결과인데요. 제가 이거 조회를, 이 작년 데이터예요. 작년 데이터에 보면은, 아직도 네이버가 이렇게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네이버가 아직도 60.77이네요. 네. 엄청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네이버 불신에서 다른 채널, 구글이나 뭐 다음 이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진짜 소수예요. 지금 보세요. 내가 다음 이용한다고 해서 남들도 다 다음을 이용할 거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보면은 지금 네이버가 1위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자영업자 분이든 개인 브랜딩을 꿈꾸시는 분이든 사실 지금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네이버가 맞다는 거죠. 이건 통계청 자료고요. 공신력이 있는 자료입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와 스토어팜이라고 하죠. 스마트 스토어를 함께 연결했을 때 시너지가 가장 많이 난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 사업도 안 하는데 뭔 시너지가 나요. 개인 브랜딩에서도 네이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에 인물 등록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 그거 보고도 강의가 들어옵니다. 네, 실제로 저의 경험이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노출이 되면 그 사람이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돼요. 뭐 유명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회에서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네이버란 초록창 포털 사이트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100% 필수죠. 사업하시면서 네이버를 운영 안 하시는 건 그런 거죠. 저희가 흔히 온라인에서도 이제 가게를 오픈해야 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매장이 오프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온라인에서도 매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온라인 가게를 오픈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남들은 무조건 다 2개씩 하는데 나만 하나씩 해. 그럼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면서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냐? 블로그가 플레이스나 스마트 스토어 노출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좀 더 심화해서 이제 1대1로 코칭 들어갈 때 좀 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플레이스 노출이라든지
그 가게 파워링크는 어차피 돈 주고 광고하는 거니까 그건 제외하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블로그가 주는 영향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로그만으로도 사업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초록창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블로그를 꼭 해야 하는 업종, 약간 사업적으로 넘어가 보면 오프라인 업종은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플레이스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무조건 하는 걸로. 그죠? 그리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업종들 있잖아요. 법률, 뭐 병원, 뭐 부동산 이런 것들, 뭐 세무사, 그쵸? 이런 것들은 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형의 서비스 업종 있잖아요. 인테리어, 뭐 이삿짐, 카센터, 뭐 청소, 중고차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 무형의 서비스 업종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포트폴리오가 필요한데 이거를 고객들이 직접 사진을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고객들이 모두 발품을 팔진 않는단 말이에요. 요새는 다 검색하시잖아요. 그래서 검색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서비스 업종들은 고객들이 블로그에 올라온 고객 후기라든지 포트폴리오 등을 보고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한 업종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의 구매 전환율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업종들은 좀 타겟이 좀 좁거나 뭐 구매 주기가 좀 긴 것들이 좀 구매 전환이 잘 일어납니다. 뭐 부동산 같은 것도 되게 한정적이죠. 어떻게 보면 학원도 딱 그 학생들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뭐 건강류, 뭐 서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문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예요. 뭐 음식점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구매 전환이 내 팬층을 진정한 팬층을 확보하는데 블로그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아직도 블로그 마케팅은 중요하다. 블로그는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업적인 관점 말고 초보적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좀 블로그를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초반에는 뭐 나중에는 이제 체험단 수익으로만 돌아가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시간 투자가 필요하기는 해요. 어쨌든 쌓이는 게 있어요. 콘텐츠가 있어야 그 다음도 있는 거니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쓰는데 약간 막힘은 없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국어 쪽 전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좀 의외로 성실한 편이고 그리고 좀 남들에게 알려주는 걸 좀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근데 이게 학계에서도 연구 결과가 있는데 좀 남들한테 좀 잘 알려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보 같은 거 나눠주고 뭐 기버라고 요즘은 표현을 하던데 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적합한 성향일 수는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하지 못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성향이 있을 때 좀 더 유리하긴 하다. 근데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뭐 약간 직업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직업적으로 뭔가 전문가거나 아니면 뭐 아이를 전문적으로 키운다거나 이런 나의 취미라든지 일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어도 충분히 블로그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주제를 좀 정하고 시작하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이게 약간 좀 빠르게 가는 로드맵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했을 때 뭐가 좋은가, 내가 어떻게 블로그를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블로그의 사실 가장 큰 장점은 시간 활용이 진짜 좋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지금 대학원생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원래 업무였던 저 원래 강사 일을 했었거든요. 강사 일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는 그 와중에서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메리트가 엄청 큰 거죠. 특히 직장인 분들은 퇴근해서 한 뭐 30분 정도만 투자를 하면 충분히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100만원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벌 수 있습니다. 뭐 100만원 이상부터는 그때 이제 좀 노력이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특별한 걸 하지 않고
내 커리어를 쌓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깊고요. 저 아시는 분은 아이를 키우는 육아 블로그를 운영하셨는데, 육아 블로그를 키우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걸로 이제 육아용품 협찬을 엄청 받으신 거죠. 저도 아이를 그냥 날로 키웠거든요. 뭐 기저귀나 이런 거 저 사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때 제가 정확하게 블로그를 시작한 거라. 어쨌든 그래서 그런 협찬 일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또 아이에 대한 기록도 제가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억도 같이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막 그걸 계기로, 육아를 계기로 육아 전문가로 아예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가 가진 게 단순히 기록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새롭게 아예 체인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이, 저는 무교입니다. 어쨌든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하나님이 좋으니까 막 전파하시잖아요. 전도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블로그를 전도해요. 왜냐면 블로그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점밖에 없어요. 왜냐면 투잡도 되죠. 돈도 되죠. 내 브랜딩도 되죠. 이걸 안 할 이유가 정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월 100만 원은 정말 무난히 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다가 확장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 여행을 컨텐츠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전공도 그래서 관광 경영 쪽으로 이제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사업을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요. 뭐 만약에 제가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푸드 레시피에 관한 걸 막 올렸어요. 이제 그런 분이, 전문성을 그렇게 쌓으신 분이 나중에 음식점 창업을 하면 어떻겠어요? 반응이 뜨겁죠. 왜냐면 이미 그분의 블로그에는 팬층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블로그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분은 이미 브랜딩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면 시너지가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진짜 블로그로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은 보통 끝에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소하게 버시는 수익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버는지. 요즘에는 제가 정말로 뭐 핑계가 아니라 블로그를 거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13개 썼거든요. 성의 있게 13개 쓴 거 아니고 대충 13개 썼는데 어떤 정도 수익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조금 낮았다는 거 양해하고 봐주세요. 네, 먼저 그 원고료입니다. 지금 1월, 2월, 지금 3월이잖아요. 이게 좀 원고료가 약간 살짝 늦게 입금될 때도 있는데 지금 40만원 쫙 입금된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건 공기관에서 들어온 거, 그리고 이제 레뷰에서 체험단 들어온 거. 이게 지금 2월 말, 이게 한 달 동안 들어온 소액이에요. 3월 20일,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월보장 제가 받는 거 있는데 지금 이게 3개월치일 겁니다. 네, 3개월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와 있죠. 네, 그리고 또 보면 네, 여기 업체, 개인 업체들한테도 들어오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이건 쿠팡 파트너스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작게 들어옵니다. 제가 요즘에 쿠팡 파트너스 CPA라고 하거든요. 클릭하면 그 사람들이 내 링크를 타면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그거 링크를 최근에 다 뺐어요. 그래서 이런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것도 제가 자주 하는 업체. 되게 귀여운 금액이죠.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거는 제 애드포스트인데 보통 하루에 한 3,000원에서 뭐 한 만원까지 찍힙니다. 제가 일반 문자 한 3,000명 기준으로 그 정도 찍히는데 보통 1원당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 달이면 그것도 10만원 되는데 제가 이번 달은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한 6만원 찍혔는데 보통 6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찍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고료 또 받은 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이거 뭐 다 합치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블로그를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일단 이래요. 일단 블로그를 제가 시작하잖아요. 그쵸? 시작하면 일단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뭐 하루에 하나의 포스팅을 초반엔 좀 한다던가 꾸준함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블로그 글 쓰는 타입도 약간 내가 편리한 그런 방법을 하나 선택해서 채택해서 그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일반 문자 100명은 금방 달성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체험단 신청하고 애드포스트 조건이 있어요. 뭐 개설한 지 50일 이상 100일 이상? 아무튼 네, 글 뭐
기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에드포스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맞게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주제를 하다 보면 선정이 되거든요. 내가 올리기 편한 주제들이 있어요. 뭐 집순이이신 분들은 뭐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시기도 하고, 저 같은 이제 아이 엄마들은 아이 키우는 걸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로 신청을 해서 루틴화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쌓아가다 보면 이미 여기서부터 사실은 수익이 발생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수익이 발생해 있는 거예요. 저희 집 거의 식비도 안 듭니다. 저희 외식은 다 보통 이제 체험단 같은 걸로 많이 해결을 해서 안 들고, 여기서 이제 수익이 이미 발생을 하죠. 여기서만 해도 꽤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원고료가 좀 작다 보니까 좀 키우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주제를 선정해 좀 깊이 있게 다루고 루틴화하는 작업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1포스팅, 1포스팅 이제 습관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를 지속적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인플루언서가 뭔지 이런 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어떤 식으로 크는지만 봐주세요. 그래서 100명 달성하고 그 다음에 1000명까지는 꾸준히 계속 키우는 거죠. 그래서 한 주제에 대한 콘텐츠 100개 이상 쌓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소통 관리도 하시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이 1000명이 넘는 기준을 삼아서 이제 원고료나 협업이나 CPA 등으로 수익을 좀 증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만으로 순수하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점이 여기까지예요. 이걸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맥시멈이 200, 300 정도면 진짜 잘 버신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상위 블로거들도 그 정도 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일방 10,000명 이래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 잘 안 하시면, 원고료 안 하시면.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정도 하면 한 300만원은 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지점이 궁금하잖아요. 그 지점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네. 관련된 사업을 보통은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브랜딩을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육아를 했다면 이제 육아 전문가가 돼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브랜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관련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저처럼 블로그를 이렇게 키워보셨으니까 그 경험을 남한테 파는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지금 전자책을 발간을 했고, 이제 종이책도 발간을 했죠. 그리고 관련된 오프라인 강의도 띄고 있고요. 1대1로 블로그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관련 브랜딩 사업으로 엄청나게 수익화를 잘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예로 제가 아는 분은 제가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감귤 농장을 하시는 분인데 장사가 진짜 안 됐었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해서 블로그와 연관된 공구마켓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귤이 있잖아요. 귤을 본인이 직접 농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찔러서 당도 체크를 한 거. 그래서 그 당도 체크한 걸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나는 당도가 선별된 귤을 판매한다.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은 거죠. 근데 이게 엄청 이제 핫했죠. 왜냐면 소비자는 이렇게 시각적인 거에 되게 요즘 소비자들은 더 민감하잖아요. 후기나 이런 거에. 근데 당도를 체크된 걸 보내주니까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사업화도 가능하다는 점. 지금 현재 아무런 아이템을 갖고 계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블로그가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블로그가 세팅해줘요. 저도 아예 이런 쪽과 관련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는 정말 모두 블로그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강의였는데 어떻게 좀 뭔가 느끼거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좀 방향성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블로그를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해야 하는지,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설명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약간 OT 느낌으로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에 이제 강의에서 자세히 하나씩 이 성장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